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현대사 7번째 시간으로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청과 일본 양국이 조선에 상륙했다고 배웠는데요. 당시 일본은 조선 정부의 철군 요청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조선의 내정개혁을 요구했다고 배웠습니다. 일본은 조선인 동학농민운동 등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가 정치가 과거의 전통적 체제에 머물러서 부패했기 때문이니 조선 정부는 하루빨리 일본의 도움을 받고 내정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핑계였고 실제 일본은 조선 침략이 목적이었습니다. 여하튼 당시 정부는 농민군의 사회 개혁 요구와 일본의 내정 개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주적 개혁 기구로 교정청을 먼저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교정청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조선 침략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당시 민씨 왕후와 적을 지고 있었던 흥선 대원군을 앞세워서 경복궁을 점령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어서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 기무처를 설치해서 조선의 개혁에 간섭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군국 기무처에서는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내각이 수립되어서 개혁이 추진되었는데요. 이를 1차 갑오 개혁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일본은 조선에서 청과 한창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정치에 간섭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갑오 개혁 때만큼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노비제 폐지, 조언 금지, 연자제 폐지 등 과거 전통적 사회 악습을 폐지하는 내용이 많았고 중국 연호 사용 폐지를 통해 자주 독립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내부를 따로 설치해서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 분리를 통해 왕권을 제약하고 의정부 권한을 강화해서 국정 업무를 대신들이 담당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청해 전쟁이 일본이 점차 승기를 잡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자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갑신정변 후에 망명 중이던 박영효를 김홍집과 함께 연립내각을 구성하게 해서 김홍집 세력을 견제하게 만들었고 군국기무처는 폐지되었습니다. 이를 2차 갑오개혁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지방간의 사법권과 군사권을 박탈하고 사법권을 독립시킵니다. 그리고 고종은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해서 교원을 양성하는 한성사범학교를 신설하는 등 근대적 교육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고종이 홍범 14조를 선포해서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내세운 것도 이때 일입니다. 물론 이는 사실 한반도에서 청나라 세력을 완전히 축출해서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하고 난 뒤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일본의 숨겨진 의도가 들어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한편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청해 전쟁에서 청나라는 패배했고 일본은 승리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중국 중심이던 동아시아 질서를 크게 뒤흔들었던 사건으로서 당시 일본은 청해 전쟁에서 승리함에 따라 청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본은 조선에서 청 세력을 완전히 축출했고 심지어는 타이완과 랴오둥 반도까지 할양받았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4년치 예산에 해당하는 막대한 배상금까지 더불어 받았고 이를 모두 군사 비용에 투입해서 일본은 동아시아 군사 강국으로까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은 물러났지만 가까이에서 이를 배아파하던 국가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만주 지역에 진출을 노리고 있었던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일본이 랴오둥 반도를 가져가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프랑스 그리고 독일까지 끌어들여서 일본에게 청에게 다시 랴오둥 반도를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당시 일본은 이런 막강한 서구 여강에 맞설 힘은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에서 러시아의 힘에 놀랐던 왕비 민씨는 이제 청나라 대신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이제2 즉 외국 세력은 외국 세력으로서 제압한다는 외교술이었죠. 하지만 이는 일본에게 큰 불만을 가져오게 하였고 일본은 결국 왕비 민씨를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습니다. 한나라의 왕비가 다른 국가의 낭인들에게 이렇게 무참히 살해당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자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다시 김홍집을 내세워서 을미개혁을 추진했는데요. 당시 을미개혁에서는 단발령 시행, 소학교 설치, 태양력 사용, 종두법 시행 등의 개혁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조선의 개혁을 일본의 근대화와 똑같이 해서 향후 조선을 일본화하여 조선을 쉽게 통치하려는 일본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진적인 개혁은 전통적 관습에 젖어있던 당시 조선 사회의 유생들에게 큰 반발을 사게 됩니다. 특히 단발령은 부모가 주신 머리라고 해서 수백 년 동안 머리 깎는데 익숙치 않았던 조선 백성들에게 큰 분노를 샀습니다. 또한 의미사변이 일본이 일으켰다는 소식이 점차 알려지게 되자 조선 민중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생들은 농민들까지 동참시켜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의미의병이라고 합니다. 의미사변에 의미의병까지 사회가 정말 정신이 없자 당시 일본의 침략에 큰 두려움을 느꼈던 고종은 이 기회를 틈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몰래 처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1896년에 있었던 아관파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외국 공사관을 공격한다는 것은 곧 그 나라와 전쟁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본이 러시아 공사관을 함부로 공격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고종의 계산도 들어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종이 처소를 옮기게 되자 곧 정부에서는 친일 내각 대신에 칠러 내각이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 고종은 이 기회를 틈타서 김홍집, 유길준 등 을미개혁을 추진한 친일 세력을 역적으로 선포하면서 을미개혁은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김홍집은 분노한 민중들에 의해서 살해되었고, 유길준은 도망가면서 을미개혁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중단된 것이지 폐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노비제 폐지 등으로 법적으로는 더 이상 노비제가 사라졌고, 연좌제 폐지, 조혼 금지, 과부 제거 허용 등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점차 전통적 관습에서 근대화된 방향으로 바뀌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갑오 을미개혁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갑오 을미개혁은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이 추진했던 일부 사회개혁을 반영한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잠시였지만 조선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개혁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개혁은 일본의 요구와 의지대로 되는 경우가 많았고, 군사력 강화 등에서도 소극적인 면모가 많았습니다. 갑오 을미개혁으로 조선은 일부나마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고종의 아간파천 사건 이후 앞으로는 어떤 역사가 흘러갈지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